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UX UI 디자인을 할 때 패턴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부분은 배경 제작을 할 때 바로 이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자, 패턴은 규칙적인 패턴이 있고요. 자, 불규칙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과 같이 규칙적인 형태의 어떠한 문양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규칙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불규칙한 형태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불규칙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만든다는 것은 비슷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러한 규칙적인 패턴과 불규칙적인 패턴을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자, 패턴의 한 조각을 먼저 만들어야 하죠. 자, 패턴이라 함은 연속된 모양의 하나의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한 패턴을 만들 때는 반드시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백도 패턴화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패턴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중간에 떨어지는 이러한 여백 부분도 반드시 패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백은 투명하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패턴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전체적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밝아지면서 점점점 어둡게, 그쵸? 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터널 효과를 표현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뒤에 전체적으로 배경색이 다르게 깔린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와 색상과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합되는 경우를 투과를 시켜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백을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가 일러스트 시간에도 패턴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래도 주로 실제로 패턴을 만들 때는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야지 좀 더 디테일하고 선명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먼저 패턴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규칙적인 패턴 만들기, 그 다음에 불규칙 패턴 만들기, 그 다음에 패턴 응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패턴을 만들기 전에 내가 몇 사이즈의 창에다가 패턴을 만들 것이냐를 정해야겠죠. 자, 저는 우리가 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인 480에 800 사이즈를 열어서 이 화면에다가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맞는 창 사이즈를 열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창 사이즈를 열 때 도대체 그 창 사이즈를 몇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가장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 때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화면에 지금 이 화면에다가 제가 지금 패턴을 깔고 싶다면 이 화면에 패턴의 한 조각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를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잡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 창을 열어서 열게 되면 현재 내가 복사한 이 사이즈가 바로 복사가 돼서 사이즈를 열어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을 열게 되면 자, 여기다가 한 조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패턴 한 조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자, 기본적인 패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러한 동그라미 형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색상을 하나 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배경도 하나의 패턴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배경은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패턴으로 등록을 시킬 때는 반드시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꺼준 상태에서 패턴으로 등록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디트에 define 패턴 등록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패턴으로 등록시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패턴을 적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 그라디언트 메뉴를 꾹 눌러보면 지금처럼
버켓 툴이 떠요. 자, 페인트 통 툴이 뜨죠. 이때 페인트 통은 우리가 Alt 델리트 키, 즉 정경색을 채우는 기능인데, 자, 여기 포그라운드 색을 채우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포그라운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패턴이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패턴을 골라주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자,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뜨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가 좀 전에 등록시켰던 패턴이 지금처럼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최초 제가 이러한 형태로 패턴을 잡았었죠. 자, 이 모양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그라운드를 껐을 때 그 여백 부분이 지금처럼 투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나중에 제가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이런 그라데이션을 적용했을 때 같이 합성이 돼서 이러한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된다면, 이 부분을 투명하지 않게 패턴으로 만든다면 뒤에 만든 이 이미지가 비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패턴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내가 이번에는 이만한 사이즈의 패턴을 넣겠다. 이 정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창.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이 쉐입 툴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쉐입 툴에서, 자, 이러한 하트를 다시 한번 골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작은 하트를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이때는 제가 패스 툴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백그라운드를 끌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하트 이미지에다가 제가 한 가지 색을 선택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자, 하트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를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이제 등록을 시킬 텐데, 자, 패턴으로 등록시킬 때는 반드시 백그라운드를 꺼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에디트에 Define 패턴을 눌러주시고, 자, 패턴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패턴 적용시킬 텐데요. 자, 패턴을 적용시킬 때는 버켓 툴에서 패턴, 그다음 방금 등록시킨 패턴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아,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패턴을 적용시킬 때도 반드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렇게 패턴을 적용시키셔야지 나중에 뒤에 새로운 어떠한 색상이 들어갔을 때 그 색상과 조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패턴을 우리가 규칙적인 패턴, 어떠한 형태가 규칙적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규칙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불규칙 패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불규칙 패턴은 자, 거의 비슷한데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창. 자, 한 100에 100 정도로 통일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우리가 브러쉬 메뉴, 요 앞 시간에 브러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브러쉬 메뉴죠. 자, 브러쉬 메뉴를 이용해서, 자, 브러쉬 메뉴의 크기는 우리가 엔터키 옆에 있는 오른쪽 가로, 왼쪽 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가로, 왼쪽 가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브러쉬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색상은 하늘색으로 적용해 주신 상태에서, 자, 간단한 구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와 같이, 자, 구름을 만들었고요. 자, 구름이 조금 크니까, 우리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를 해서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대로 대각선으로
복사를 했고요. 자, 백그라운드를 꺼준 상태에서 자, 에디트에 define 패턴, 그쵸? 에디트에 define 패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 앞전에 방금 했던 일단 기본적인 규칙적인 패턴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패턴이 들어가고요. 불규칙 패턴이라면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갈 때 바뀌는 그러한 패턴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우리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그라데이션으로 자, 이런 식으로 딱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색이 흐려지는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자, 뒤에다가 배경을 하나 깔아줄 텐데 자, 그라데이션 색상은 이와 같이 자, 흰색에서 파란색, 하늘색. 그러면 이 하늘색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하늘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보여지겠죠,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드래그를 짧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파란색 부분은 보이겠지만 뒤에 있는 하늘색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패턴 색상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우리는 불규칙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패턴과 불규칙적인 패턴 두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패턴들을 응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패턴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